함준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준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를 좋아한다면 1989년에 나온 SF 영화 백 투 더 퓨처, 1997년에 개봉된 릭 베손 감독의 영화 제5원소, 2013년 톰 크루즈가 주연한 개봉 영화 오블리비언, 2017년에 개봉한 SF 영화 블레이드 러너는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5원소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한 주인공 코베는 하늘을 나는 택시를 몰고 고층 빌딩 사이를 누비며 경찰들과 숨가쁜 추격전을 펼칩니다. 이 영화는 2259년 뉴욕을 배경으로 삼았는데 수많은 자동차가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니는 모습이 특히나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2013년 개봉 영화 오블리비언에서 외계인의 침공이 있었던 지구 최후의 날 이후 모두가 떠나버린 지구의 마지막 정찰병인 톰 크루즈가 개인용 비행선을 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 공상 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공통 소재는 바로 하늘을 날 수 있는 자동차 플라잉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저런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직접 타볼 수 있게 될까요? 10년 후쯤? 20년 후쯤?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드론 택시를 부를 날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항공교통을 뜻하는 어반 에어 모빌리티, 즉 UAM을 핵심 미래산업으로 선정, 앞으로 3년 후 2025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등과 함께 1조 6천억 원 규모의 UAM 공동 R&D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심항공교통 UAM은 도심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개인용 비행체 기반 단거리 교통체계를 뜻합니다. 통상 유인드론과 운행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 쓰입니다. 대부분 전기와 같은 친환경 동력으로 작동하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항법 등 첨단 기술이 집약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착륙을 위한 별도의 활주로가 없어도 되므로 공간 활용에 제약이 없어 도심의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줄여 차세대 교통 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UAM이 기존의 항공교통과 다른 결정적 차이는 바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유인 드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인 드론을 EVTOL이라고 부르는데, 즉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의 의미로 사용하는 건 맛 그대로입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수직 이착륙기를 말합니다. 흔히 플라잉카라고 하죠. 앞서 영화 클립에서 본 것처럼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미래형 이동수단이지만 지금은 소재, 배터리, 소프트웨어, 제어 항법 등 고도의 기술을 구현으로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활주로 없이도 공중에서 자유롭게 정지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므로 도심에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UAM이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심에서의 교통 혼잡 비용의 증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6월 발표한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KUAM 로드맵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 인구 집중도는 77.4%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국내 교통 혼잡 비용은 38조 5천억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82%가 대도시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UAM이 상용화할 경우 서울에서만 연간 429억 원, 전국적으로는 2,735억 원의 교통혼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모빌리티 산업의 진화입니다. 자율주행과 AI 기술 등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으로 자율주행 택시, 수요 응답형 버스, 하이퍼루프, 스페이스X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했습니다. 덕분에 이동수단별로 단절된 기존 교통체계에서 최근에는 끊기지 않는 서비스를 뜻하는 seamless 형태로 진화 중에 있습니다. 특히 UAM은 분절된 기존 교통체계를 통합적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도심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권역 30 내지 50km의 이동거리를 UAM 비행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예컨대 UAM을 이용할 경우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약 20분, 잠실에서 여의도는 5분이면 가능합니다. 승용차로 이동할 경우 최소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UAM을 기반으로 버스, 철도, 개인용 이동수단, PM 등과 연계, 환승시간을 최소화하는 연계 교통 서비스를 구현할 보관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2025년 UAM 상용 서비스를 도입하고 2030년부터 본격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3년인 내년에 1인승 시제기 개발을 완료하고 2024년엔 도심지에서 UAM 실증 노선을 운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업 본격화를 지원하기 위해 UAM을 담당하는 정부 내에 정규 조직도 신설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임시로 맡았던 국토부 미래 드론교통 담당관 대신 국토부 항공정책실의 도심항공정책팀이 UAM 사업을 주로 담당합니다. UAM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자율주행 차량과 함께 모빌리티 양대 산업으로 꼽히는 항공 모빌리티 개발에 뛰어든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주도 KUAM 사업을 구상하는 컨소시엄 기업은 현재까지 모두 4곳입니다. 현대차는 KT, 현대건설, 인천공항공사, 이지스 자산운용 등과 컨소시엄을 꾸렸습니다. SK텔레콤은 한화시스템, 티맵 모빌리티,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공동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롯데렌탈은 인천광역시와 UAM 사업을 추진합니다. LG유플러스는 GS칼텍스, 카카오모빌리티, 제주항공 등과 최근 UAM 협력체를 출범했습니다. 각 컨소시엄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UAM은 여러 비행체가 충돌하지 않고 운항하려면 안정적인 통신 네트워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르면 영화에서처럼 우리도 2025년에 드론 택시를 탈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운임은 얼마나 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운임은 상용화 초기에는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거리인 40km 기준으로 11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현재 모범택시보다 다소 비싼 수준입니다만 시장이 확대되고 자율비행이 실현되면 2만 원 수준으로 낮아져서 일반 택시보다도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율비행 드론 택시의 경우에는 기술 개발과 항공 당국의 안전 인증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203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인 드론의 대표 주자인 드론 택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꿈과 같은 플라잉카가 현실로 성큼 다가온 만큼 앞으로 함진규TV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몇 차례에 걸쳐 여러 각도에서 유인 드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